경북 산불이 발생 149시간 만인 오늘 오후 5시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불로 축구장 6만 3천여 개에 해당하는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네, 하지만 안심할 순 없고 앞으로 열흘간 비 예보가 없다고 하니 끝까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낸 경북 산불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북동부권 5개 시와 군으로 확산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산불이 꺼졌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쯤에 경북 의성 안평면에 산불이 발생한 지 149시간이 흘렀는데 우선은 오늘 주불이 진화될 수 있었던 배경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지금 149시간이잖아요. 네. 날짜로 보면 지금 8일간입니다. 정말 악몽 같은 어떤 드라마가 어떤 끝나는 그런 순간 같은데요. 예. 지금 이 불에 지금 주불이 진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은 지금 현장에서 진압을 했던 요원들이고요. 예.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플러스적으로 날씨가 지금 협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비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량의 비가 와서 주불 진화가 완전히 됐는데 예. 지금 불이 꺼져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되돌아갈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분들은 지금 상당한 지금 마음의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의 마음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비가 그러니까 아주 많이 내렸던 건 아니지만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신 걸 들어보면 좀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걸 좀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한 이 불이 꺼진 지역 외에도 불이 아직도 한창인 지역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경북 지역에서는 주불이 잡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잔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지금 주불 진화가 됐거든요. 예. 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도 볼 수 있냐면 지금 산에 낙엽이 쌓여 있는데 낙엽에 쌓여 있는 높이가 40c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에서 불을 구분할 때 지증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땅 속에 있는 불, 예. 즉 낙엽 안에 들어있는 불이거든요. 이건 공중에서 사람이 불을 뿌려도 불씨가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땅 밑, 낙엽 밑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산속에서는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산은 산소 농도가 높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구상의 산소 농도는 20.8인데 8%. 근데 산속은 21%. 우리가 도심지 있죠. 여기가 26 해가지고 20.6%에서 평균이 지금 20.8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바람까지 불면은 재발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관계 당국에서도 산불 진화 요원들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어떤 잔불의 어떤 불확실성을 갖도록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진화 장비와 인력들의 투입도 있었고요. 어젯밤에 내린 비로 산불 확산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도 주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확실히 비가 오니까 이게 강수량이 5mm 이하여도 하루 정도 불이 번지는 걸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인공강우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실효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 강우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실효성으로는 현실적으로 적용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 비가 지금 오려고 하는데 구름이 어느 정도, 하늘에 구름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구름을 증가할 수는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이런 과정은 되는데 예. 맑은 하늘에 구름이 전혀 없는데 구름 만들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상으로 구름이 일단 하늘에 있고 그 그렇죠. 구름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건 되는데 그렇죠. 애초에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구름부터 만드는 건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mm였었잖아요. 네.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가 오지 않더라도 효과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날씨가 흐리잖아요. 예. 날씨가 흐르면 건조하지 않거든요. 습도가 오르는군요. 습도가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습도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 불에 탈 수 있는 연료들이 덜 탄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습도가 낮으면은 불에 있는 화염이 급격하게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건조가 돼서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화염이 예. 확장이 돼서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면에서는 높은 곳에 그 화염이 가서 불은 되지 않더라도 이미 가열한 상태에서 조금만 진척이 되면 큰 화염의 속도가 빨라지게 이르되거든요. 예. 그래서 날씨가 흐리다는 얘기는 이 화염 길이 또는 불에 탈 수 있는 습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도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인공강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인공강우 기술이 그 구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 혹은 헬기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산불이 피해가 컸던 게 강풍이 계속 불었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또 그런 게 인공강우로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름을 만든다는 자체는 어떤 정체돼야 되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었으면 구름이 또 움직여 버리면은 또 이미 있었던 구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체된 상태에서 구름을 만든 다음에 플러스된 구름을 만들어서 구름의 용량이 오버가 됐을 때 이제 내리면 겨울에 내리면 눈이고 겨울이 아닌 곳에 내리면 이제 비가 된다는 이런 상황인데 바람이 네. 불어버리면 구름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예, 지금 경북 지역에 역대급 산림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보니까 경북 북부의 소나무 숲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대신에 좀 불에 강한 화렵수로 좀 수중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그 소나무의 35%가 경북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소나무의 특성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어떤 솔방울 있죠. 예. 솔방울 자체에 어떤 소나무의 송진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지속되는 시간이 보통의 소나무가 아닌 송진이 없는 상태보다 2.4배가 더 길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비화가 되면 멀리 날아갈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소나무 자체가 수분이 작아요. 다른 활엽수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타죠. 음. 또 소나무 자체는 어떤 자장ገብ이라는 거 있죠. 예. 이런 그 건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그래서 확산이 좀 빨리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소나무나 활엽수에 비해서 소나무는 그 단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풍나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밀도가 높다 가거든요. 근데 소나무는 밀도가 높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타죠. 다른 이런 활엽수들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확산되는 속도가 늦죠. 예, 그래서 위험 지역, 특히 이제 사찰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침엽수보다 활엽수를 심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내와 수림대를 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불에 타지 않는 나무들로 구성을 한다.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산에다가 다 이런 나무를 심을 수 없잖아요. 예. 위험 지역에 대해서만 유적지가 있는 곳이나 사찰이 있는 곳이나 어떤 보호해야 되겠다. 주택지가 많다고 한다면 일정 구간 동안에는 이런 내와 수림대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종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건데 어느 정도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꿀 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는데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특히 사찰이 있는 곳이나 예. 아까 말씀대로 주택지가 많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는데 시간대별로 보면은 어떤 이 나무를 또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장기적인 어떤 계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죠. 산에서 이제 할 때 지금에는 좀 벌목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나무를 많이 베는 경우를 보잖아요. 예. 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나무가 고령화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령화돼 있다는 얘기는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베어내고 묘목을 심어내면 묘목이 광합성 작용이 활성화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고목이라는 얘기는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건조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불이 또 잘 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엽수, 예. 내와 수림대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에 있는 고령화 나무를 벌목에서 골라내는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수종 전환 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가 되는 게 재성충 방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현실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또 방지 방법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화재가
발생해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충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버립니다. 새로운 어떤 나무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대책도 좀 필요하죠. 또 그러한 방법도 이제 좀 문제가 되겠지만요. 개선책이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화재 다음에 어떤 그 병충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이런 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도 세부적으로 수립돼야 된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좀 시급한 곳 우선으로라도 내화 수림대를 좀 조성을 해야 될 텐데 이 네. 화력소들 이번을 계기로 심으면 몇 년 정도 후에 자라게 되겠습니까? 아마 활엽수 같은 경우도 아마 속도가 그렇게 뭐 늦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효과적은 있습니다. 침엽수보다. 그래서 중요한 곳에서는 빨리 네. 교체를 하고 또 오래된 나무는 벌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는 게 가장 빠르다 뭐 그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을 것 이미 같습니다. 이제 예. 불에 탄 곳은 이제 공터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그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내화 수림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단계별로 낮은 단계,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내화 수림대로 가면서 높은 지역에서는 또 침엽수가 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피해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꼽힐 정도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좀 낳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피하지 못해서 질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례가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마실 거라고는 뭐 미처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대형 산불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사실 사전 정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기를 하겠잖아요. 예. 분명히 이제 연기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을 탈 때는 연기가 발생했잖아요. 예. 이미 산소가 부족해서 연기가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연기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나오냐면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떤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텐트 안에서 불을 폈습니다. 그러면 텐트 안에가 맨 처음에 산소가 있죠. 네. 불을 피우면서 산소가 점점 없어져요.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수적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면서 연기 좀 나오면서 이때 당시부터가 뭐냐면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때 이제 중독되거든요. 네. 맨 처음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연기뿐만이 아니라 그 연기가 있다는 얘기는 불에 타면서 일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대피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산불을 만나면 주로 계곡으로 대피해야 된다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계곡이 이제 물이 있으니까 더 유리하겠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물이 있으면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물이 있다는 얘기는 물에 수증기가 있죠. 예. 그러면 수증기가 어떤 안개가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안개란 얘기도 수증기가 공기의 온도 차에 의해서 이 수증기가 온도 차에 의해서 물방울이 생기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밑에 물이 있잖아요. 이 위에는 뜨겁죠. 이 온도차가 생기면 안개가 생겨버립니다. 안개가 연기까지 있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수가 있고 또 계곡으로 피했을 경우에는 계곡이면 밑에가 점점 좁아지잖아요. 예. 양쪽에 불 있다는 얘기는 화염에 내가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좁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바람이 왔다 하더라도 바람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곡에 부딪히면. 그러면 회오리 바람이 되잖아요. 예.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럼 불도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불을 보고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피할 때도 계곡을 피하지 않고 더 넓은 곳으로 피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사방이 워낙에 불바다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산에서는 좁은 계곡보다는 좀 넓은 곳으로 피하는 게 안전하겠고요. 그렇죠. 혹은 뭐 민가나 도로에서 주변이 막 불길이 일 때 이럴 때 대피할 때 질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수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그 참변이 있었잖아요. 지금 예. 차가 운전하는 중에 차가 전복이 돼 버렸어요. 예.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도로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불이 양쪽에 있다 해서 전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운전자가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딱 들어갔는데 양쪽에 불이 있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 전에는 어떤 이변이 불이 양쪽에 나타난다는 것을 각오하고 마음적으로 안정하게 되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 난다고 한다면 내가 양쪽에 불이 있는데 내가 밖으로 나와야 되겠느냐? 아니면
안에 있느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판단이 당황해버리면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에서 온실가스도 배출된다는데 이것도 역시 위험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가 건조하기 때문에 지구가 말라서 산불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온실가스가 지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는데 지구에서 발생하는 온도를 대기 중으로 발산시키지 못하게 온실가스가 싸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온실효과 지구 온난화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주범이 뭐냐면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하고 질소산화물입니다. 예. 근데 이 질소산화물이 불이 탈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돼서 불이 발생했는데 산불이 났는데 다시 이 산불이 또 온실가스를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지구가 악순환이군요. 악순환이 되고 예.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지금 발생하느냐고 보잖아요. 지금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1헥타르당 지금 10,000m 제곱이거든요. 예. 예. 근데 700대가 1년에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청의 통계거든요. 산림총계에서는 100m 제곱에 7대라고 하니 10,000m 제곱은 1헥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700대잖아요. 그러면 1헥타르 산불이 났을 때 700대인데 지금 이번에 산불이 얼마입니까? 43,000대죠. 예. 그러면 43,000을 곱하면 얼마 정도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배출됐냐면 3,500만 대 승용차가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과 똑같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3,500만 대는 우리 국내 차량으로 보면 국내 지금 등록된 차가 2,300만 대밖에 안 돼요. 예. 우리 전 국민의 어떤 승용차가 1년 반 동안에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금 일주일 동안에 다 배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한 양이.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악순환이 예. 되고 있으니 정말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정말 기후 상황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남 산청 하동 산불 아직도 주불이 잡히지 않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리산 권역의 헬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투입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야간에도 1,000명 이상의 진화 인력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의 진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지금 이제 진화 부분도 이제 산이 높고 지금 산이 높기 때문에 안개나 지금 구름이 영향이 있어서 시야가 자체적으로 자연의 현상에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위험한데 지금 지리산 같은 경우는 산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산이 높으면 확산 속도가 낮은 것보다 훨씬 더 빨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화염이 뜨거워서 지금 공기 팽창해서 가벼우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더 경사가 높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지보다 경사가 30도, 40도 되면 훨씬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지니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외곽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헬기나 이런 공중 진압하면서 예. 어떤 시야 확보, 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안전, 어떤 그 진압. 가장 중요한 것은 진압이 몇 % 늦더라도 정말 우리의 그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이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상 상황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당분간 비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주말 새 전국에 강풍 예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온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비 소식이 없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게 산불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건 알겠는데 기온이 떨어지는 것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것은 더 유리하죠. 어, 왜냐하면 지금 찬 공기잖아요. 예. 예. 찬 공기는 공기 확산하는 속도가 낮아집니다. 공기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공기 팽창이 넓어지니까 커지니까 이동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화염이 빨라지고 화염이 빨라보다 보면은 불의 확산도 높아지는데 다행히 기온이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조건인데 이제 반면에 강풍이 불작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산림청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있거든요. 평상시 바람이 없을 때는 확산 속도가 0.5m예요. 분당. 그러는데 초당 6m의 바람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똑같은 조건에서 26배, 13m가 1분당 확산되고 이렇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 바람의 세기가 확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다방면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이 소식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에 미얀마 만달레이 서북서쪽 17km 지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23년 2월 6일에 발생한 규모 7.8의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지금 기록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규모 7.8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미얀마의 지진이 이번만 나는 것이 아니고 2012년하고 16년에 예. 규모 6.8의 지진이 났어요. 네. 그래서 지진은 자주 나는 곳에 자주 납니다. 예. 나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진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큰 뭘로 볼까요? 일단 수박으로 한번 봐볼까요? 우리 예. 지구가 지금 12,000km 정도 되잖아요. 어떤 지름이. 그다음에 수박의 어떤 그 판이 있죠. 껍질. 예, 예. 이 지구의 약 80에서 100kg이 껍질 판으로 돼 있어요. 지구가. 12,000km인데 껍질이. 근데 이 판이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의 판으로 층층이 쌓여 있다 이거군요.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둥근 껍질이 10여 개로 전부 붙어 있죠. 이제 예. 틈이 있죠. 수박에 이제 금이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기체, 고체, 액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하죠. 자전하는데 속도가 얼마냐면 1초에 460m를 가고 있습니다. 1초에 46이 아니고 460m. 또 공전을 할 때 365도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1초에 여기도 30km를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지구 내부에 에너지가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자전이나 공전에 의해서도 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지구 내에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이 에너지가 이제 분출이 돼야 되겠죠. 이제 분출이 되는데 판과 판이 연결된 부위로 분출이 되거든요. 아. 이게 이제 지진인데 예. 근데 지금 미얀마는 지금 어디냐면 예. 우리 지구를 보면 판이 지금 10여 개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예. 유럽에 있는 지구에 유라시아 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밑에 태평양 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옆에 필리핀 판이 있거든요. 필리핀 판과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 여기에 걸려 있는데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유라시아 판을 타고 오면 여기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있고 좀 지나면 인도 판이 있거든요. 인도 판과 유라시아 판 사이에 지금 미얀마가 있어요. 예.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은 유라시아 판과 좀 아라비아 판 그 중간에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하고 튀르키예가 지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진이 규모가 지금 7.7이죠. 예. 근데 지진을 이야기할 때는 규모하고 진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 잘못 우리가 지금 메인 방송에서나 메인 뉴스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진도 7.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 진도 7.8 규모의 지진이 이제 틀린 얘기죠. 예. 진도와 규모는 이제 별도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규모 7.7이에요. 그러면 진도는 얼마냐?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진도가 얼마인지. 제가 지금 오기 전에까지 진도가 얼마인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규모는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에너지의 양이거든요. 예. 이 에너지의 양이 내가 있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는 여기서 아무리 큰 에너지가 터져 있더라도 예. 저는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 진도가 0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진은 지금 규모가 7.7이고 진원지 땅에서 지금 10km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진도가 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직 실제로 발표되지 않은 진도가 실제로 굉장히 집계가 크다는 되면 얘기죠. 규모 7.7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어서 규모는 7.7인데 예. 흔들림의 정도는 상당할 것이다. 예. 규모와 진도는 별개입니다. 규모는 0에서부터 9.9 소수점 한자까지 나타내는 것이 규모고 진도는 1단계부터 12단계 로마자로 표시하거든요. 1, 2, 3, 4. 12단계까지. 예. 그러나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발표가 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만큼 진도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규모 7.7의 상당한 강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걸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규모 7.7은 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진도로 봤을 때는 저는 한 8, 9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 12단계 중에서 아하. 이렇게 예측을 할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미얀마 강진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에 10분 뒤에 인근 지역에서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사실 이 최초 발생보다도 여진이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여진 그렇습니다. 발생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맨 처음에 본진이 7.7이죠. 예. 그 뒤에 지금 6.8 여진이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본진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여진이 나오면 6.8보다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7이고 여진이 6.6인데 다시 그 다음 지진이 7.98도 될 수가 있어요. 아하. 예. 이렇게 본진 다음에 점점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7.7, 그 다음에 6.6, 그 다음에 7.9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본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지진은 뭐가 되면 예진, 전진, 예진 전진. 전진. 그러면 본진이 있었고 다음에 여진이 있냐, 후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진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야기는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가 전부 다 동시에 세 번에 의해서 배출이 됐다. 방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진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알 수 없는데 다음에 6.6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예, 이번 지진이 지금 인명피해도 발생시킨 게 진앙지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태국 수도 방콕에서 고층 건물이 건설 중인 상태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인부들이 수십 명이 그 안에 매몰됐거든요. 1,000km면 상당한 거리인데 왜 이곳에서까지 피해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1000km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의 일본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규모가 7.7인데 진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규모는 작지만은 진원지가 지표면에서 낮은 곳이다라고 하면 예. 진도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지금 지진은 규모 7.7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지금 7.0이 48만 톤 TNT 폭발하는 그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7.0이. 네. 근데 7.7인데 또 지표면에서 10km밖에 안 돼요. 보통 뭐 20km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굉장히 가까워요. 가깝다 보니까 진도가 크다는 얘기죠. 멀리 가는군요. 그래서 멀리 가죠. 흔들림의 정도가 아마 주변에서는 거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죠. 왜냐하면 이만큼 1000km 떨어진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망했다는 얘기는 그 이내에 있는 건물들은 굉장하죠. 그리고 또 이런 미얀마 지역에서는 뭐가 되냐면 내진 건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해는 더 많아지겠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산불 상황과 함께 미얀마 강진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